출신 인사들이 진출하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해피아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료 사회 관행 또 유착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선박의 안전과 운항 책임을 맡은 각종 단체에 해수부 출신의 관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밝혀졌습니다. 실제 해수부 출신 관료들의 업계 진출 현황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세 군데 정도 조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해운조합을 볼 것 같으면 1978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역대 이사장 12분 중에서 10분이 해수부 관련 조직 분들로 알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 한국 성급이죠. 이번에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1960년에 출범했는데 12분의 역대 회장 중에서 8분이 해수부 출신. 세 번째 선박 도면을 승인하는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현재 이사장도 해수부 출신이시고 이사 9분 중 4명이 해수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빈도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업계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내정되는 것보다 어쨌든 좀 해수부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진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런 명분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네네. 조금 이제 논리 구조가 그렇게 안 맞는 것이, 선박 회사 입장에서는 선박의 안전 운행에 관한 또 검사 업무, 이 모든 것이 선박 회사 입장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선박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해운조합이고 또 거기서 해운사들이 출자한 게 한국 성급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한국해운조합이나 한국성급 같은 데가 안전운항이나 검사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규제에 대상되는 분들이 네네. 반대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가 규제의 대상이면서 또 규제를 행사하는 논리 구조가 잘 안 맞는, 즉 우리가 그래서 보통 셀프 규제, 셀프 감독, 셀프 감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딴 분야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분야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가 규제의 대상인데 거꾸로 규제를 행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봐주기식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요, 공무원들이 직무에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는 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업계 전반에 재취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서 조항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을 볼 것 같으면은 퇴직 관료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규모의 영리 기업이나 법인에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한 기관, 우리가 보통 그것을 공직 유관 단체라 그러는데 그런데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바로 그 예외 조항이 이번에 해당된 협회나 조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업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외 조항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청해진 해운이 20년간 인천에서 제주 구간을 독점 운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해수부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혜 없이 이런 특정 회사가 알짜 노선을 수십 년 동안 독점을 한다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특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 업체가 꼭 특정 구간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죠. 물론 우리가 좀 어떤 예단을 갖고 봐서는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해당 기관이, 관련 기관이 좀 살펴보고 또 검찰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살펴보고 있겠으나 이렇게 일상적인 일로 보이지진 않습니다.
네, 교수님이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지고 검찰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재산이 무려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도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축적했을지 이게 또 정관계 로비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또 해피아이 지원 등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것도 역시 뭐 수사 중이고 뭐 어떤 결론이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다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선원들 또는 이 청해진 해운의 그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보수나 이 모든 것들이 네네. 또 임시 계약직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과는 크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또 그런 열악한 상황에 또 그간 어떤 의미에서는 몰입된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참사를 낳게 되는데 무언가 또 기여를 했을 거로 보거든요. 부정적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 그분들의 재산 축적 과정이라든지 정관계 로비 가능성 또 해피아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선박수리나 안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월호 침몰 신고를 받았던 제주 VTS 또 진도 VTS가 협업을 해서 대응하지 못한 데에는 이들의 VTS 관할 조직이 각각 달리 있었고 결국은 이게 해경과 해수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이게 한몫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일반 시민분들이 아마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을 텐데, 네. 해양경찰청이 소속이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의 외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참사 침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벌어진 일이 뭐였냐면은 세월호가 그 항로에 관해서 권장 항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경이 발표하니까 해수부가 당장 권장 항로라는 개념은 있지 않다라는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 정도의 네네. 같은 부처고 거기에 외청인데서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걸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직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고 해경과 해수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엇박자 난 것도 이번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수색이라든지 또 대응 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에 이 두 기관 같은 소속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협력을 제대로 못한 거는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나왔는데 이렇게 같은 부처끼리마저 불협화음을 내는 걸 볼 때 국민들이 상당히 더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피아, 모피아 이런 관료들의 낙하산 금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으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나와 있는 그 단서 조항들,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한 기관, 공직유관단체, 즉 협회나 조합에 가신 분들은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가능하면은 그 삭제되는 것이 지금 국민정서에도 맞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공직자윤리법에 또 한 가지 조항이 뭐가 있냐면은 아무리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은 사실상 왜 그런 법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 또 이번 일을 거치면서 느낀 공직자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이런 것을 다 고려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번에도 또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